왜 이렇게 동물을 복제하고 연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희망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죽었던 동물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 염소 우유를 짰더니 방탄조끼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나오는, 이렇게 과학과 생명과학의 문화를 만들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융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경제 콘서트 Make the Future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함께 준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 경제 콘서트 Make the Future,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곳은 어디죠? 미래 친환경 농수축산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은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사회 의식주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무대의 주인공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에 소개된 생명과학자이자 미래동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장구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우! 장구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구 교수이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미래 동물들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장구 교수님의 강연 함께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동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아시는 분? 네, 뭔가요? 네, 복제 동물 스너피, 여기 써 있죠. 자, 복제계 스너피입니다. 복제계 스너피고, 얘가 복제 대상이 됐던 타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얘의 세포를 띄어서 복제를 해서 태어난 동물이 이 스너피입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마리 개가 서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개입니다. 항상. 사실은 사람들은 이 사진만 기억을 많이 하죠. 이 사진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옆에 숨어있는 동물, 바로 이 스너피를 임신했던 엄마입니다. 걔 이름은 신바였고요. 이 스너피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신바라는 동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너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얘네들은 모두의 경제적 자원이고 미래의 잠재적인 여러분들의 식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죽었던 동물을 되살리게 하나, 영화 조라기 파크, 공룡을 되살린다 라는 이런 SF적인 영화에 관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복제양 돌리,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전 세계 과학계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죽었던 동물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제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동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복제가 되면서 이제는 맞춤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특별한 개를 갖고 싶어. 특별한 동물을 갖추게 돼서 유전자 전달 기술과 조작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맞춤형 동물들을 말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태어나게 되고 사람까지도 태어날 수 있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만든 동물들입니다. 제가 복제했던 동물들. 자, 복제 소들입니다. 그리고 개, 일반 개가 아니고 빨간색 개가 나옵니다. 이 개는 내일 이 손톱을 색칠하지 않아도 빨갛게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나만의 개입니다. 저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 연구들이 왜 이렇게 동물을 복제하고 연구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미래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희망과 관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동물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던 벤팅 앤 베스트, 인슐린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세종대왕이 소갈병, 즉 당뇨입니다. 당뇨. 이 당뇨로 죽은 이거에 대한 시작은 1900년도에 이 개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인척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하고 밀접한 연구 동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 개에서 무려 미국에서는 1000건이 넘게 동물 줄기세포를 맞고 있고, 이렇게 빨간색 개, 파란색
고양이 이런 동물들 실제로 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돼지가 과학 잡지 네이처의 표지가 나왔고 코나 이런 데 보면 파란색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형광이 되어 있는 유전자 변형 돼지가 태어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 염소입니다. 여기도 염소 키우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염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염소의 우유에서 약이 나와서 세계 최초로 식약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항응고제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염소는 우유를 짜게 되면 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약이 여러분들한테 쓰이는 약입니다. 이 토끼, 일반 토끼인 것 같죠. 형광 토끼지만 여기서 약이 나와서 이 약도 사람에게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When the mutant female goat matures, it produces milk rich in spider silk proteins. Harvesting the silk becomes as simple as purifying the protein. Yeah, go deep. And the bullet actually went into the gel. A suit of bulletproof skin. Or genetically. 자, 방금 이거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이 염소 우유에서 스파이더, 거미줄이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뭘 만드냐면 방탄조끼 동영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그래서 염소 우유를 짰더니 방탄조끼를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나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야, 우유가 그냥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염소가 그냥 염소인 줄 알았더니 얘가 유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한테 약도 주고 방탄조끼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소들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보입니다. 이렇게 코도 눈도 심지어 모든 혈관 노랗게 보이고 눈도 파랗게 보입니다. 형광, 그 형광 GFP라고 하는 형광이 옵니다. 그래서 즉 이 소는 다른 소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 소한테만 이렇게 형광이 보이게 돼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딱 불 끄고 형광을 딱 비춰주면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의미는 외부에 있는 파란색 유전자가 이 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소를 한번 혹시라도 밤에 한번 켜보세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켜고 LED 램프를 딱 쏘여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파랗게. 그뿐만 아닙니다. 원숭이도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고 닭 이 불이 보세요. 파랗게. 원숭이까지. 자, 이 원숭이는 유명한 헌팅턴 질병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만큼 많은 동물들에게 대해서 연구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물들은 제 시대고요. 여러분들 시대는 이제 맞춤형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유전자 편집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유전자 가위, 동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서는 컴퓨터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동물은 우유가 몇 킬로 나올 거야. 고기는 무조건 1등급 한우 꽃등심이 나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컴퓨터로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다루고 있는 동물들이 비단 식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쪽에 종사할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엄청납니다. 자, 슈퍼돼지입니다. 근육이 엄청나죠. 이 개도 마찬가지고, 자, 쥐가 근육이 2배가 되기도 하고 소가 근육이 2배가 돼서 이렇게 미스터 캐틀, 미세스 캐틀 이런 소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전자 과학 기술이 편집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동물들은 국내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대학을 가고 혹은 연구소를 가고 취직을 하게 되면 이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이런 동물들을 마주하게 되고 분명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질병 연구, 생명과학 연구에 여기도 있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맞춤형 우유, 나는 지방이 좀 많은 우유를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지방이 낮은 걸 먹어서 살이 안 찌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맞춤형 우유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동물들이 1등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용하고 앱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앱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문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생명과학의 문화 이를 만들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융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경제,
생명을 만드는 것도 곧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게 미래에는 더 소중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강연 경제 콘서트 Make the Future.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친환경 농업 경영과 강명아입니다. 저는 1학년 4반 친환경 농자재과 고건우입니다. 그럼 또 박수 부탁드리고요. 강연을 들은 소감을 좀 얘기해 보실까요? 뭐 영화 학생부터. 생명과학에 대해 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교수님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 네, 물어보세요. 그 그래, 질문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미래 동물들이 생겨나면요. 그에 따른 직업들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들이 생겨나는지. 그렇죠. 직업군에 대해서 진짜 어떤 직업들이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아까 우리가 할 일 잠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이제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나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쥐, 유전자 변형 쥐를 키우는 사람만 제가 알기로 100명이 넘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나요? 예. 그런 동물들은 이렇게 일반에서 크는 게 아니고 실제 건물의 지하에 공기와 물이 모두 차단되고 깨끗하게 먹게 해서 그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일반 병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돼지의 췌장과 그 다음에 각막을 사람한테 임상적으로 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물들의 수가 더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의사도 필요하고 관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식이 강화된 사람들 중심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걸 할 줄 알려면 또 컴퓨터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컴퓨터 기반 직업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우 학생도 아까 전에 강의를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또 강의 들으면서 뭐 소감이라든가 뭐 간단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강의를 들으면서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농업 분야에서는 솔직히 GMO 작물이 없으면 개발도상국 국가들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빛이 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봐서 자연 분야에서는 자연의 순환에 어긋나다고 생각해서 살짝 양심이 없는 분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매우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뭐 얘기가 오가야지 진짜 뭐 토크 콘서트니까요. 예. 동물병원에 이 환자가 오기로 돼 있는데 자기 집 개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우리 개를 복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이 오거든요. 이제 교수님이랑 할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서 하는 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연구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꼭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동물들도 무작위하게 만들어져서 사회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고들을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주는 아까 앞으로는 새로운 직업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뽑아주는 대통령 이하 모든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양심에 없게 무분별하게 동물을 만들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 중에서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여기 있는 학생 대표 친구들이 소개를 할까요? 요즘 GMO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럼 유전자 변형 동물이 식품으로 나오게 됐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 이 식품으로 나왔을 때에 대한 논란이 있죠. 자, 2015년도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자, 유전자 변형 연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연어가
미국과 캐나다에 드디어 시판이 됐습니다. 연어가요? 예, 연어. 단백질. 연어도 종류가 많은데 작은 연어와 큰 연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연어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큰 연어를 위해서 작은 연어, 큰 연어에 있는 유전자를, 사람의 키가 커지는 유전자를 알고 큰 연어의 유전자를 작은 연어에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작은 연어가 큰 연어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해 주는 GMO 논란, 그것들이 이제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데에는 식약처에 보면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걸 통과하기가. 그래서 GMO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시판되거나 나오려면은 적어도 한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규제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미래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현장에서 접수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GMO 동물을 만들면 그 수명이 짧아지지 않나 궁금합니다. 혹시 유전자가 편집되거나 조절이 되면은 일찍 죽는다는 어떤 기사를 보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네.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끔 언론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복제된 동물은 일찍 죽는다. 혹은 유전자 변형된 동물은 일찍 죽을 수 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만든 복제된 동물들은 자연 수명과 똑같이 살고 되었었고요. 복제된 동물은 그렇고요. 비단 가끔 뉴스에 나오는 한두 개 나와 있던 복제됐을 때 일찍 죽었다라는 것들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것들은 조금 배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학생, 우리 명화 학생부터 오늘 어떻게 소감 어떤 시간이었어요?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강의 들으면서 네.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생명공학 분야가 이제 시대에 들어서 막 만들어진 기술이라 네. 아직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강의를 듣게 돼서 강의를 들으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역시 뭐 많은 정보를 함께 들어서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장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좋은 직업과 혹은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행복이 있는 기술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두 학생들도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 또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있는 여기 참여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소통의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발전해 나가면 우리 이런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실제 농촌,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획재정부와 연합인포맥스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 콘서트 메이크 더 퓨처,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과 함께 바꿔나갈 미래가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죠? 자, 우리 전남생명과학고 학생들이 앞으로 열어나갈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와 농수축산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메이크 더 하면 다 같이 퓨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더 퓨처! 감사합니다, 학생들. 감사합니다. Woke up whistling like the 선생님. wind blows. 지금 저희 나라의 축산업에 대해서 좀 지역이 작다 보니까 좀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전자 재조합이나 GMO, 그다음에 줄기세포 뭐 편집 그런
기술들을 종합하면은 선두에 있는 캐나다나 호주의 축산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었던 내용들을 더 깊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농축산 분야가 많은 가능성과 발전을 가진 분야여서 많은 직업군이 생길 것 같고 희소성이 높게 평가되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